창세기가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얘기죠. 하나님은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들, 빛이 있으라부터 해서 쭉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보면 식물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왜? 식물이 있어야 동물이 사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 지구의 주인공으로 이 마지막에 누굴 등장시키냐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가면 인간 창조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셔요. 최초로 만든 사람, 그들의 이름은 아담과 하와죠. 그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고 딱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뜻이 뭐냐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 최초 인간 아담 하와를 직접 만드셨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서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고 계속 번성해서 오늘날까지 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최초에 만든 두 사람을 살게 했던 신혼장소가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을 신화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얘기인 줄 알아요. 또 어떤 분들은 에덴 동산 그러면 저 하늘 꼭대기 있는 줄 알아요. 그냥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이분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 지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어디서 나왔냐고. 뭐라고 말했냐면 부모에서 태어났다고. 그 부모님은 또 부모님, 그 부모님 또 부모님, 또 부모님. 그럼 최초의 사람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담 하와요. 그러면 최초의 사람 어디서 왔냐? 희한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원숭이가 진화된 게 사람이라고. 진짜 믿어요, 그걸? 내 조상이 원숭이라고 믿어요? 진짜 믿어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는 거, 그거 사실이에요? 원숭이가 혹시 사람 되던 거 뭐 있던가요?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아니면 그 진화론이 사실이란 과학적 증거가 있어요? 단 한 개도 없다는 거 아셔요? 이 진화론이 1859년에 찰스 다윈이 발표했잖아요. 그 다윈이 발표했을 때 하나님 믿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이론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열렬히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160년이 지났잖아요. 그동안 과학도 눈부시게 발전했죠. 진화가 사실이란 그 어떤 과학적인 증거 단 한 개도 없잖아. 한 개도요.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니까 진화론이 모두 거짓이라고 덜통이 다 나버렸죠. 그건 지어낸 얘기고 상상이라고. 이론에 불과하다고. 우리 시대에 그 가장 발달한 것 중 하나가 유전학이죠. DNA. 그걸로 사람 범위도 잡아내고 하잖아요. 사람 DNA 구조하고 원숭이 DNA 구조를 비교해 보니까 원숭이 DNA 구조로서는 절대로 사람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종에서 다른 종으로 옮겨가는 진화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설명 안 하고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연필이 있어요. 연필이요. 몽땅 연필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쓰다가 땅속에 이렇게 묻어뒀어요. 만년이 지났거든요. 파보니까 그 연필이 만년필이 되더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만년필을 또 만년을 묻어놓고 보니까 야, 자동차가 되더라. 그걸 누가 믿냐고. 그런 황당한 얘기를. 그죠? 보세요. 보면 만년필이 아무리 오랜 시간 지나가도 자동차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숭이 아무리 오래 시간 지나가도 원숭이입니다. 사람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황당한 진화론이 나왔냐면 과학 수준이 너무 떨어졌던 거예요. 찰스 다윈이 살았을 때 과학 수준이 뭐냐면 현미경이 똑바른 게 없습니다. 사람 세포를 젤리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생화학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하자 사람 세포 현미경 들여다보자 놀라 자빠지잖아요. 왜? 소우주라고. 인간이 그 누구도 세포를 못 만들지 않습니까? 너무 복잡하고 완벽하니까. 그런 세포가 우리 몸속에 100조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저절로 안 생겼죠. 만들고 설계해서 도론하고 다 하잖아요. 서울시보다 더 복잡한 게 뭐예요? 세포 하나입니다. 보면 진화론은 출발부터 틀려먹었지 않습니까? 사실을 근거로 한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가정, 상상, 뭐뭐 일지도 모른다, 일 것이다 추측해놓고 나중에 사실에 맞춰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버린 거예요. 이건 보셔요. 1981년도에 현대 진화론의 저자 패터슨 박사, 이 사람 진화론 대가입니다. 자기 고백했죠. 미국 자연역사 박물관에서 진화론 전문가들 앞에서 지금까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론이 단순한 억측에 불과하며 그것을 지지할 중요한 증언 아무것도 없다는 걸 지적했다.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중앙일보 신문이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첨단 현미경이 있었어도 다윈은 진화론 폈을까? 못 폈다 그 말입니다. 생화학 지식이 전무하고 세포를 젤리 수준 착각했다고. 진화론은 출발부터 잘못됐죠. 사실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정, 상상, 희한한 상상했죠. 이런 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이 나요? 팥이 나요? 팥 심은 데는요? 혹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올 수가 있어요?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심어봐요. 콩은 콩이지. 근데 진화론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콩 심은 데 팥 나고 팥 심은 데 콩 날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은 자유지. 현실은 뭡니까? 항상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항상 원숭이는 원숭이 낳고 사람은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개는 개고 말은 말이고 호랑이는 호랑이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화론 대가들이 전부 다 고백하잖아요. 저명 진화론자 자기 고백했죠. 미국 하버드 대학 에런스턴 마이어 교수가 진화는 이론이지 생각이지 사실 인식은 잘못이다고. 진화론의 거장이 진화론을 비판하잖아요. 미국 존슨, 뉴욕 텐턴 교수 창조론 부인이 잘못이고 이런 책이 나오죠. 진화는 없었다고. 150년간 속았다 그 말이에요. 없다고요. 그건 하나의 상상이지. 그러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또 하나 유전학이 발달하니까요. 와, 이 성경 정말 또 사실이네. 또 밝혀지는 거예요. 보면 자식은 태어나면 부모를 닮죠. 눈, 코, 입이 닮지 않습니까? 왜 부모를 닮느냐? 옛날에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부모 닮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 유전자를 물려받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유전자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DNA. 그래서 부모 유전자를 자식이 물려받구나. 근데 유전자가 사람 몸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포 속에 있잖아요. 이 세포 속에 특별히 세포 내에도 핵이 있죠. 핵 속에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과학이 발달해서 밝혀냈잖아요. 근데 이 과학이 조금 더 발달하니까 핵 속에 유전자, DNA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99.5%가 거기 있고 나머지 0.5%는 세포 내 핵 말고 다른 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사람에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냐?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예요. 세포 내에.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 내에 희한한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이 유전자가 뭐냐면, 보통 유전자는 엄마 아빠에서 같이 물려받습니다. 근데 고기 유전자는 뭐냐면 엄마한테만 물려받는 거예요. 그 엄마는 할머니,
할머니는 또 그 엄마, 여자에게만 계속 이어오는 유전자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결국 인류는 한 여자에서 왔다 그 말인 겁니다. 하와, 보시죠. 쉬운 내용입니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미국 윌슨 등 교수들이 밝혔잖아요.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 모녀간에만 내린다. 자, 이게 사람 세포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게 사람 세포예요. 여기 보면 세포 속에 DNA 99.5%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발전소, 사람 에너지에서 살잖아요. 이걸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여기에 이제 요 99.5%는 엄마 아빠 DNA 합친 거고 여기에는 엄마 DNA만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서만. 그러니까 이런 게 밝혀지는 겁니다. 한번 보셔요. 이거 쉬운 거니까 들어보셔요. 보시면 제 몸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는 저의 어머니에게서 왔고, 저의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는 외할머니에게서 왔고, 이런 식으로 어머니의 어머니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시작인 미토콘드리아의 이부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매우 달라 보이고 문화적으로 다르게 살고 있지만 유전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는 198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버클리의 학자들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죠. 이 학자들은 전 세계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 샘플을 채취해서 그것들을 비교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이 단 한 명의 여성에서 시작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학자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진화론이라는 편견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진화론이 맞다면 이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 연구 결과는 창조론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 전 세계 모든 인류 최초의 어머니를 미토콘드리아 이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희한한 건요,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성경 사실인 게 계속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사실인 거예요.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미토콘드리아 이브, Y 염색체 아담 등 DNA 정보 전달하며 오늘까지 이어졌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의 사실이 밝혀진다. 우리 시대는 이런 책이 나오죠. 성경과 과학, 창조의 과학적 증거들, 신앙과 과학,